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해서 중과세를 피하려는 수작. 작년 8월쯤부터 제기되었던 윤석열 장관 최은순의 양평 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이게 한 건에 끝나지가 않았죠.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차명 부동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민주당의 현안 대응 TF팀에서 밝혀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고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다뤄보는 것으로 하죠.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최은순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 자, 관련돼가지고 법원의 약식 명령서와 등기부 등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송파구 소재 잠실 데우레이크 월드. 자, 이 아파트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소재한 데우레이크 월드 아파트 해당 호수는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수를 하여 위증을 했다라는 위증죄로 김충식이라는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에게 벌금 명령이 내려진 바로 판례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증죄에 대한 약식 명령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05년 5월 17일 날 자,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의 공수를 하여 위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재 그 법원의 판단에서 이거 최은순 네 차명 부동산이잖아 라고 지적을 하자 결국 끝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판단을 했던 건지 재판부에 인정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가지고 약식 명령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식 명령이 확정이 돼서 결국은 벌금형 약식 명령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잠실 데우레이크 해당 그 최은순의 차명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2002년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종이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 2005년에 최은순의 동업자인 김충식이 매수했다. 동업자 플러스 내연남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 등본과는 달리 김충식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해서 김충식이 이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약식 명령이 결국은 확정이 된 것인 거죠. 자,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이렇게 최만종에서 김충식으로 자, 소유권이 이전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은순은 2016년 8월 18일 김충식 명의로 된 이 아파트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매하기로 했고 가등기를 설정을 하죠. 자, 강상면 병상리의 그 당시의 수법과 매우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현재까지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차명 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의 최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의 가등기를 설정했던 시기가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도 핵심이죠. 최은순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불리기의 그 대가라고 봐야겠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음이 또다시 드러난 거예요. 게다가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차명인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주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내연남의 소유 김충식 소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만 보더라도 참 기가 차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투기 목적과 세금 탈루의 목적이 훤히 보이는 이 작업 정황이 법원의 판단에서조차 드러났어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 자체가 5년 이하의 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뻔뻔하게도 너무 대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왔던 거죠. 자, 금방이라도 이 사건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은순과 김건희 멀쩡히 지금껏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이유 2014년과 2016년 거래 당시에 윤석열은 바로 김건희와 결혼을 했던 4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즉 특수통 라인의 든든한 백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대목인 겁니다. 윤석열이 이와 같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MB 때는 물론이고 최순실의 그 차명 재산을 밝혀냈던 것처럼 그 차명 부동산을 밝혀내는 수사의 잔뼈가 굵은 검사가 이러한 불법성을 전혀 인지 못했을 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윤석열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 아내에 대한 재산 등을 공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모두 살폈을 내용들인 겁니다. 게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대응 논리까지 살폈던 내용들이죠. 심지어는 국힘 선대위에 그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그 선대위가 확인을 하고 또 대응 논리를 만들면서 검찰 고위직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이들 윤핵관 얘네들도 이 불법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들은 분명히 이 불법성을 인지했을 겁니다. 못했을 리가 없어요. 자, 이렇듯 윤석열 처가가 윤석열이라는 검찰 고위직의 백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왔다라고 의심이 들게 만드는 어떤 부동산 최은순 소유의 부동산만 23곳이 밝혀졌죠. 차명 부동산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해서 짐작도 가지 않는 수준일 겁니다. 게다가 이번과 같이 밝혀진 60평대 그 고급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년 8월쯤에도 계속 지적받던 땅이 있잖아요. 양평 땅 의혹. 이것도 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13일자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긴 한데, 강상면 병상리 1002와 1002-1 그리고 또 뭐입니까? 그 1000-2랑 1000-5, 1000-10 이와 관련된 차명 의혹이잖아요. 예를 들어 1002랑 1002-1은요. 이것도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정이 소유하다가 최만정이 그 사망을 하니까 조카인 최종기로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2달 뒤에 불쑥 김건희가 매매 예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고급 아파트 가등기를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집을 가계약하는 것처럼 이 조카인 최종기가 야, 네 멋대로 토지 처분 못해 라고 하면서 자물쇠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등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해당 토지랑 다른 토지랑 엮여가지고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리죠. 그 이후에 최은순이 이 토지를 어떻게 하냐, 큰아들 소유권으로 변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세 곳의 토지 1000-2랑 1000-5, 1000-10 여기서는 또 앞선 그 고급 아파트처럼 최은순 내연남인 김충식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정이 소유권을 했던 시점, 그러니까 김충식이 소유권을 등록했던 시점과 최만종이 그 이전 토지 2개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했던 시점이 동일해요. 동일한 시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김충식 명의의 땅을 공동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죠. 그리고 김충식은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아니 최은순의 다른 토지와 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우리가 창고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담보로 설정하는 거 동의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헛소리 해명을 했죠. 창고 같이 쓴다고 도로가 인접했다라고 뭐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끼게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최은순의 아들과 또 다른 김모 씨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죠. 이 공통된 패턴들, 최은순이 실소유주로서 이 해당 토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그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범죄의 공통 패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법원에서까지 야 이거 네 차명 부동산이잖아 라고 인정한 사례로 이 등장을 하는 어떤 빼박 증거가 또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자신의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은순의 최근 소식도 함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소식 역시도 기가 차는 소식이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함께 보시죠. 최은순, 자, 이런 어마무시한 빼박 증거가 나오는데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윤석열 장모 신경질의 고성 토할 것 같다,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라고 하면서 고성을 내질렀다라는 거예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이 최은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약 40분 동안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쇼를 벌였다라는 거죠. 검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숨이 멎을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은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죠.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은순은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은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최 씨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미 수십 번 얘기했는데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을 하면 안 되냐, 숨이 멎을 것 같다, 병도 앓고 갖은 고생을 해서 검사의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 수없이 법정에 나오고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써냈는데 저한테 확인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최은순 40분간 이어진 검찰 측 질문에 어쨌든 답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허용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신문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우진순에서 최은순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은 최은순은 사기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요양병원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구형을 한 것이죠. 최은순에 대한 선고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표창장이 4년인데 이런 중범죄가 고작 3년형의 말도 안 되는 양형 기준을 보면서 기가 차고 화가 나실 거고요. 여전히 자신의 범죄
범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뻔뻔스러움, 이 뻔뻔스러움과 그 뻔뻔스러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특정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을 내지른다든가 이런 최은순의 후한무치함에 또다시 화가 나실 겁니다. 검찰 고위직이라는 백을 믿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현재 드러난 범죄 혐의 역시도 제2의 거대 야당인 국힘 대선 후보라는 든든한 사위백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볼 수 있다라는 착각의 늪에서 여전히 최은순은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죠. 대통령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치고 있는 윤석열이나 기자한테 오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렸던 이 영부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설치는 김건희나 그런 사위와 딸을 보면서 곧 든든한 청와대 백이 생길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면 된다라는 심산으로 불성실하게 판결에 임하고 있는 최은순이나 참 열불받게 만드는 집안이죠. 저는 최은순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본인들이 설치고 있는 소식을 듣자니 우리 시민들이 더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더 이상 질질 끄는 수사 따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하루속히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해서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